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제가 많이 이제 목이 아파서 한참을 앓았었는데, 목이 아픈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처음 개인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면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달아주셔서 얼마나 삶의 힘을 다시금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더 재미나는 이야기로 또 더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서 목감기였던 것 같아요. 한 20일 동안 목이 계속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는데 다행히 아닙니다. 네, 코로나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이제 목 아프다, 코로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자, 북한에서는 그럼 이런 병, 전염병이 돌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많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마음의 여유도 너무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 게, 바로 북한에서는요, 저희 이제 전염병 이런 코로나 사스 이런 병이 오면요, 내 목숨을 걱정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평양에서 살았잖아요. 오직 수뇌부 옹리를 위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보여 안전부 다 그 수뇌부를 관리를 하고 수뇌부를 소독하는 데 집중을 하지, 이게 국민한테 얼마나 위험한 병이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논의 자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 사스 때 북한에서 평양시는 일체 사람을 들여놓지 말아라 해서 평양시의 전 구간을 그냥 다 군인들이 있어서 보초를 서서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평양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엄마 뭐 돌아가셔서 제사를 갔다던가 아니면 뭐 결혼식 갔다가 다시 평양에 와야 되잖아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기차를, 제가 이렇게 마음 아픈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평양 출장 중에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이제 출장을 내려온 사이에 아빠가 이제 갑자기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평양에 가야 되잖아요, 아빠한테. 근데 기차를 열차를 탔는데 끝내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김지영 씨 뭐 그쯤한 거 예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은 김부자의 건강, 김부자의 안전을 위한 일에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걸린 날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다 해서 기차를 일단 탔거든요. 탔는데 첫 번째는 열차를 떠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열차 떠난 다음에 검사하고, 뭐 한 구간마다 양강도를 벗어나면서 한 번, 뭐 자강도 들어서면서 한 번, 자강도 나가면서 한 번, 이렇게 평남도 들어가면서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정거장 10개 한 번씩 검열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고, 간리역이라는 게 있어요. 평성 지나면 간리역 다음에 평양시거든요. 근데 평성역에서 100% 열차에 있는 손님을 다 내렸었어요. 그래서 평양에는 정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평성까지 갔다가 다시 평양에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1.5단계 됐다, 1단계 됐다, 매일 뉴스 틀면 오늘은 뭐 어디 확진자 몇 명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걸 보고서 설마 내가 코로나 걸리겠는가, 설마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모르지, 내가 아프니까 더 겁이 나고, 또 내가 조심을 해야, 내가 조심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나요? 나의 건강을 위하고, 또 내가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잖아요. 우리 지인들이 또 아플 거고, 지인들이 아프면 꼭 그 지인의 지인이, 정말 인민들이 아파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북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정말 병이 돌아도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김부자만 건강하면 된다. 근데 이번에 봐봐요. 열병식 할 때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열병식을 할 때 마스크 하나도 없이 나와서 이제 열병식 행사를 다 진행했잖아요. 아,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없대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세요. 너희 남조선에 코로나가 그렇게 많다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북한에 코로나 없냐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는 장군님 덕분에 코로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독감 환자들이 많아? 하고 물어봤더니 독감 환자는 많대요. 그게 바로 코로나야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속에서도 나는 없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코로나가 없다 그러면 안도의 숨을 쉬어야 되고 잘됐다. 너네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는데 코로나라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야 너네 코로나 많아서 걱정이지. 우린 코로나 없어 이러니까 은근 또 속에서 뭐가 아니 웃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참아야 될 것을 독감 환자 있냐 폐렴 환자 있냐 아니 그만해요. 야 그게 나 코로나거든 마스크 꼭꼭 하고 다녀 했는데 제가 말해놓고도 좀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경에서 전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연락을 일체 두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밀수를 해서 이제 물건을 넘겼는데 그 물건을 넘겨오면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국경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질 경우에 수뇌부 건강과 수뇌부에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서 전 구간을 아주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할 뿐더러 국경을 완전 봉쇄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뭐 온 국민이 힘들고 또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대면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야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내 몸도 이제는 많이 이제 적응이 됐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가 아니면 겁이 많아졌는지 이 좋은 세상에서 제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변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오직 우리는 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우리 장군님만은 또 우리 수령님만은 병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 때랑은 지금은 어떻게 내가 건강해야지 또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또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이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제가 얼마나 영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아파서 영상을 잘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올려서 그나마 여러분들께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또 이제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의 일상도 전해드리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제가 그냥 그동안 너무 고마웠던 이야기를 제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영상을 찍어 올리겠다 이런 이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북한의 전염병은 오직 김부자의 하나입니다. 김부자를 위해서라면 전염병을 막아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쓸 데도 없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거를 위해서는 정말 이제 허술하다. 근데 한 가지만은 제가 들어본 데 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에 북한에서는요 이 겨울 딱 지금 시즌에는 이제 다 온돌방이잖아요. 나무 떼고 탄을 떼고 이러니까 가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날씨는 차라리 개이지도 않고 짱 춥지도 않은 이제 어중간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게 불길이 빨리빨리 이거 가스를 방출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스 돌아서 사고 나는 집들이 많거든요. 탄내, 뭐 참나무 가스들이 막 사람 몸을 일산화탄소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새벽 3시까지 근무를 써요. 민밤마다. 그래서 문 두드려요. 이 집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가 생겨서부터는 새벽 5시마다 구역 병원 또 이제 진료소 의사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대요. 왜 두드리냐면 오늘 뭐 1인민반 뭐 똘똘이네 집에 식구가 4명인데 체온을 다 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그냥 당에서 하라면 해요. 그러면 매일 아침 365일 니네 아침마다 체온을 체크해서 인민반장이 입회하에 인민반장하고 같이 오는 의사에게 체온을 측정해서 전해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엄마가 일어나면서 매 식구들의 체온을 재서 맞춰요.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반의 똘똘이네는 뭐 다 정상, 뭐 복순이네는 뭐 정상, 누구는 37도, 뭐 37도 이렇게 해서 계속 열을 체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혹시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누가 체온을 재서 어디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사회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인민반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뭐 담당 의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또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남의 집에 이제 문 두드리는 것도 실례고 또 이렇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서 체온을 다 재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예방이 우선이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도 또 이제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목감기 걸려보니까 너무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도 꼭 따뜻하게 하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요즘 같은 데는 목을 따뜻이 덮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어떻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입시 문화와 또 입시를 해서 대학에 가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